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월 20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 거래일 화요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양시장 모두 상승했었죠.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600여 개 이상 많았었던 하루였었고,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죠. 코스피 외국인 매도는 이어졌고, 기관의 순매수 전환, 금융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와 은행을 제외하고는 조금씩이라도 좀 매수하는 모습, 연기금도 3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금융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컸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기관 3거래일째 매수고요. 아시아 증시가 이제 급반등세, 일본이 2%, 대만이 무려 5.1% 상승했고,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예요. 어제 두 나라는 모두 개장했었죠. 물론 홍콩은 휴장이었죠. 물론 상해도 열렸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 급반등세 보였다는 거, 또 금융투자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거래대금 감소세는 여전한 거고요. 이제 관망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는 지수가 상승 하락하더라도 거래대금은 이미 많이 감소된 지 오래입니다. 가상화폐로 좀 간 것도 있을 거고 등등. 근데 가상화폐 새벽에 변동성이 매우 컸었죠. 여러 업종이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선물 매수로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대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다는 것.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천억 원 넘게 집중 매도했지만 대만 증시의 급등으로 국내 IT주 투심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1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주요 논의 대상인 백신, 전기차, 반도체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했었고요. 또 정상회담을 위한 경제 사절단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 40조 원 규모의 투자 가능성도 보도되었던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살펴보면 그래도 낙폭을 빠르게 축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우도 한 1.7%까지 하락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8% 상승하면서 그래도 시가 저가 수준, 종가 고가 수준의 몸통이 큰 양봉 마감한 것은 그래도 투심 개선에 긍정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 내용 보시면 FOMC 의사록에서 채권 매입 축소 논의 관련 내용이 있었고, 가상화폐 급락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었습니다. 지난 4월 말 열린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나아간다면 다가오는 회의에서 어느 시점에 at some point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상승했고 1.676%까지 기록했습니다. 물론 연준은 여러 참석자가 위원회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고요. 한편 중국 당국의 규제 관련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화폐 자산이 급락했었고요.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는 변동성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는 좀 많습니다. 찾아보실도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장 마감 직전에 낙폭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은 전례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가능한 대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조건을 달면서 만약 이렇게 저렇게 되면 우리는 정책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만 아직은 그 지점에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흐름 보시면 뭐 지수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주요 기업들이 하락했죠. 상승하더라도 크게 상승한 종목 없죠. 테슬라가 이제 가상화폐 급락과 연동되면서 장중 변동성 커졌었고, 니오도 덩달아서 2%대에 하락했습니다. 니콜라가 6% 하락했고요. 퍼스트솔라 2.5% 상승했고, 유가 오랜만에 좀 하락했죠. 하락폭 컸고, 장중 5%까지 하락했었죠. 엑스모빌 2.4% 하락했고, TSMC, 마이크론, 뭐 페이스북 등 1%대 상승했습니다. 게임스탑, AMC 엔터는 모두 좀 하락폭이 컸고요.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었으니까 뭐 언제든지 또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증시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코인베이스 6% 가까이 하락했죠. 또 세일즈포스, 모건스탠리 긍정 평가 속에서 3.2% 상승했고, 또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타겟 6.4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모두 하락했죠. 1%대. 인플레이션 우려 있었고, 역시나 가상화폐 자산 급락 영향도 있었습니다. 상해 증시 0.5% 하락했죠. 어제 열렸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탄소 관련주 등이 상승했지만 석탄, 고량주 섹터, 그리고 역시나 채굴 쪽, 디지털 화폐가 하락한 것이 보다 영향을 좀 더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중국에서 전날 18일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나선다고 밝힌 것이 투심을 위축시켰던 거죠. 역시나 이제 새벽에 가상화폐 변동성이 커졌던 영향도 있었고요. 유가가 3.3% 하락했죠. 개장 초부터 주가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 또 원유 재고가 3주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의 반사이익으로 금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고, 독일 4월 PPI, 목요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4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죠. 아랫꼬리 길게 달렸고, 최근 전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중에는 전저점 이탈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60일선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전저점 뭐 지킬 수 있지. 그래도 뭐 60일선도 올라오고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S&P 500 거의 뭐 정확하게 전저점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됐었고요.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난 점, 아랫꼬리를 길게 달린 점 그나마 긍정적이죠. 장중에는 1.6%까지 하락했었고요. 나스닥은 필라델피아 지수와 비슷해요. 시가, 저가, 종가, 고가 수준. 그래서 여기 13,000 이하, 또 13,200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들여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기준선도 이렇게 해놨고, 거기에서는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 확인된 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13,500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변동성 와리가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뭐 60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어제 1%대 하락했었죠. 좀 개파락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대만 5% 상승하고 나서 어제는 좀 방향성 또 물량 소화 과정 워낙 앞에 여기 이 두 개의 음봉이 워낙 컸기 때문에 16,000포인트에서 좀 지지받고 좀 물량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역시나 60일선 16,500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안착이 아니고 좀 강한 안착이 필요한 거죠.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 지수 흐름들 살펴봤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가상화폐에 매매하는 분들 새벽에 적절히 놀라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30% 이상, 이더리움 40% 이상 하락했었죠. 최근 글로벌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커졌고, 그래서 가상화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유연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셨다면,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으면 내가 매매하는 이 가상화폐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가상화폐도 좀 확실한 어떤 거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좀 빼놓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유연하게 생각하셨다면. 결국에는 가상화폐 쪽에서도 변동성이 이제 커진 거죠. 함께 커진 거예요, 이제. 한편 공개된 FOMC 의사록이 4월 쇼킹한 물가지표가 나오기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후 회의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책 조정을 좀 논의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유연한 마인드가 중요한데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신용이 또 봐볼까요? 코스피예요. 코스피 보면 이때부터 이제 신용이 이제 감소한 거예요. 오늘 아침 시장에서는 현재 이틀 감소한 것까지는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코스닥은 3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소하기 전에 또 워낙 또 크게 또 증가했었어서 이렇게, 물론 증가하기 전에 양시장 9천억 감소했던 거 아시죠? 제가 계산해서 이렇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이 9천억 감소했다가 또다시 증가했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좀 감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시장 합치면 신용잔고 지금 얼마예요? 23조 원이나 돼요. 개인적으로는 한 21조 원 이하로는 내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anyway, 어쨌든 지금 예탁금 65조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용잔고는 23조 원 수준이란 점은 언제든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또 부메랑 효과로 또 작용하죠. 내가 괜히 또 많이 샀구나. 그럼 출렁거릴 때 또 팔게 되고, 그게 또 하락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9천억 감소할 때 그랬었죠.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최근에 23조 원 올라왔다가 또 23조 원 내려왔다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3조 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이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 커지고 있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서 크게 뭐 무리하지 않으시면 또 종목에 집중하시면 괜찮지 않나 싶지만, 신용잔고 뭐 매일같이 좀 참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